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2023년 2학기 재무관리 장수미 교수님의 두 번째 과제 풀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무관리 두 번째 과제는요, 총 22문제로 이자율 계산에서부터 이제 주식의 배당 할인 모형까지 22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14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채권 MRP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21문제를 풀이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원리금 균등 상환 문제인데요. 연 이자율 10%로 14,000달러를 대출받아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야 할 때 첫 해와 두 번째의 이자 지급액은 각각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로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원리금 균등 상환 문제이기 때문에 매달 동일하게 상환할 상환금을 구해야 됩니다. 상환금을 구하는 공식은 페이먼트는 1-1 플러스 R의 T승 분의 1 분의 PV 현재 가치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서 구하게 되면 14,000달러 곱하기 0.1 하고 그거를 이제 1-1.1의 5승분의 1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0.38분의 1,400이 돼가지고 페이먼트 매달 내야 되는 금액은 3,693.16원 16달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페이먼트를 구하는 상환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의 이자 지급액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첫 해의 이자 지급액을 구할 겁니다. 이 첫 해의 이자 지급액을 구하는 방법은 첫 해에 내야 되는 이자, 그러니까 14,000달러에 10%를 곱한 1,400달러가 되고요. 이게 이제 첫 해의 이자 지급액이 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같은 경우는 점점 상환해야 되는 금액, 상환해야 되는 그 원금이 줄어듦에 따라서 내야 되는 이자는 줄어들고 상환하는 원금 상환 금액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해의 이자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금액인 14,000달러에서 매달 상환하는 금액인 39,3,963달러. 거기서 이제 첫 해의 이자 지급액 이만큼을 제외하면 되게 됩니다. 첫 해의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이유는 첫 해의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상환금이 원금에서 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자율 10%를 곱해보면 구한 괄호 안의 값이 11,710원이 10달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를 구하면 두 번째 이자 지급액은 1,171달러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이 원리금 균등상환 문제인데요. 고정금리 4.5%인 30년 모기지 원금이 40만 달러라고 할 때 매달 납부해야 될 원리금 상환금액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역시 원리금 균등상환 문제로 상환금, 페이먼트를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 밑에 들어가는 이자율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자율이 여기가 이제 좀 잘못됐죠. 여기가 이제 1.00375입니다. 여기가 1이 더해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표시를 못했어요. 1이 여기 앞에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30년 모기지 원금이지만 매달로 따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 고정금리 4.5%도 12로 나눠줘야 되고 위에 4.5% 0.045 그러니까 4.5% 12로 나눠줘야 되고 여기 t 기간에 들어갈 부분에도 30 곱하기 12를 해서 360개월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에 맞게 계산하면 2026.74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이자율로 화폐 시점 간 전환과 달리 계산, 복리 계산을 이제 문제의 중요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은행에 5,000달러를 이자율 5.25%로 예금했다고 하자. 이자는 1일 기준 지급되며
1년 360일이라고 가정할 때 한 달 30일, 8개월 후 계좌 잔액은 얼마일까? 첫 번째로 APR이 5.25%이기 때문에 여기가 5.25%이기 때문에 일일 이자율을 구해야 됩니다. 이 일일 이자율은 5.25%를 360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그러면 0.0146%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저희 계산할 때는 이 숫자로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0.000146으로 바꿔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달리로 계산할 때의 경우입니다. 달리로 계산한 경우에는 이자가 다시 여기 이자율로 그 복리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자를 240일, 이 0.000146의 이자를 240일 동안 받았다. 그래서 이걸 곱한 값을 1 원금에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175.2달러가 되기 때문에 달리 계산으로 했을 때는 5,175.2달러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복리 계산을 하는 경우입니다. 복리 계산은 이자율에 원금에 반영된 이자율로 받은 이자가 다시 한번 이자율로 계속 그 만기가 될 때까지, 정해진 기간이 될 때까지 불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0.000146에 240승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5,178.04달러가 되게 되고요. 복리는 달리보다 이제 큰 값을 보통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달리로 계산할 때와 복리로 계산할 때 두 가지 경우로 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제 이자율 문제인데요. 현재 은행에 125달러가 있다고 하자. 은행 이자는 매년 한 번 지급된다고 할 때 8년 후 계좌 잔액은 얼마인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합니다. 단순히 복리 계산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달리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은행 이자가 지급되면 보통 복리로 계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복리로 계산을 하면 현재 가치의 이자율을 1의 이자율을 더한 값을 기간만큼 승을 해주면 미래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그대로 이제 현재 가치의 125달러,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의 8.5%, 그 다음 여기 8년 후를 계산을 해주면 240.08달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요. 72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8.5%잖아요. 72를 8.5%로 나오면 2배가 되는데 되는 시간이 얼추 나오게 됩니다. 72를 8.5로 나누면 대충 8에서 9 사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8에서 9년 사이에 원금의 2배가 된다. 이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이 말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8년이 지났을 때 이 125달러에 거의 2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재밌는 사실 알아두고 넘어가면 또 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5번 문제는 무이표채 만기 수익률에 대한 문제인데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 3,000달러라고 하자. 이 국채는 무이표채고 만기 원금 지급액이 5,000달러라면 해당 채권의 수익률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N년 만기 무이표채 만기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앞에 보시면 이 복리 계산하고 똑같습니다. 무이표채는 이제 이자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 시장 이제 YTM 만기 수익률만 반영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산 가격에 곱하기 1 더하기 YTM가 이제 year 그 maturity 해서 만기 수익률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한 그 값을 n승 기간만큼 승을 해주면 액면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YTM 만기 수익률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면 가격을 액면 가치로 넘겨서 분모에 넣어주고 n승을 n분의 1승으로 양쪽을 이제 나눠주면 그럼 이제 1 플러스 YTM 만기 수익률은 요게 나오게 됩니다. 1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가격과 액면 가치, 기간의
저희 이제 문제에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해주면 3000분의 5000의 10분의 1승 마이너스 1이라는 형식이 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이제 5.24%가 나와서 이 문제의 국채의 수익률은 5.24%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이제 이자율 문제인데요. 이자율을 구하는 그 복리식을 통해서 다양한 식들을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그 변형을 했을 때 이 자연로그 값을 이용하는 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를 매년 3.8%씩 지급하는 은행에 5,000달러를 투자했다고 하자. 원금의 3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이고요. 복리를 이용해 미래가치를 구하는 등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복리 구하는 식은 아까 앞에 문제에서 했듯이 현재 가치의 이자율을 기간만큼 승을 해준 미래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5,000, 지금 이제 넣는 금액이 5,000이고 그 다음 1.038에 n승을 하면 15,000달러가 된다라는 겁니다. 3배니까 15,000달러가 되는데요. 이 n승을 구하는 방법은 저희 계산기에 오시면 자연로그 값이 있습니다. 이 자연로그 값을 여기다가 이제 사용을 하면 이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5,000원이 양쪽에 이제 최대 공약수이기 때문에 5,000으로 나눠주면 1.038의 n승은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자연로그 값을 정리를 해주면 요 위에 있는 n승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n은 자연로그 1.038은 자연로그 3과 같다. 이런 등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로그를 요 오른쪽으로 양변에서 나눠주면 이 원금의 3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연로그 1.038분의 자연로그 3이다. 이렇게 돼서 결국 이 값을 이제 저희 쓰는 그 재무용 그 공학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걸로 계산을 해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29.46년이 된다. 매년이니까요. 매년 이자율을 계산할 때 29.46년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9.46은 46년은 이제 3.8하고 곱하면 대충 70이 비슷한 3배니까 70이 훨씬 넘겠죠. 2배였으면 아마 72로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3배는 조금 힘든 점이 있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29.46년이 걸린다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영구연금 문제입니다. 영구연금은 매년 같은 금액을 무한히 지급하는 연금을 말하죠. 7번 문제는 매년 85달러를 지급하는 영구연금이 현재 950달러에 거래될 때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영구연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 이제 950을 잠깐 잊어버리면 매년 85달러씩이 나온다는 겁니다. 85달러씩이 매년 나와요. 그래서 이 언젠간 뒤에 85달러를 받겠지만 이 85달러를 계속 받는 거를 현재 가치로, 미래 가치로 현재 가치로 가져오게 되면 그 이자율로 나눠주게 되잖아요. 이자율이 아무리 작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1보다 크면 언젠가 무한히 0에 수렴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구연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85달러들, 이 초항이 85달러인 값들을 공비가 그 이자율, 1 플러스 이자율이라고 쳤을 때 그 값의 등비수열의 합과 같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요. 근데 이제 공비가 이자율만큼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 가격이 얼마냐? 950달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해보면 매기 지급 금액을 이자율로 나눈 것이 950달러라는 것. 이 PB 현재 가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 현재 가치, 이 950달러를 우리가 은행에 넣어놨을 때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이 연금 가격이, 연금 매달 나오는 가격이 은행에 이 현재 가격을 넣어놨을 때 나오는 것과 동일해야만 요 연금을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달라지면 이쪽으로 다 쏠리거나 은행으로 다 쏠리겠죠. 예금으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금하고 똑같아진다. 요걸 은행에 맡겼을 때 시장 요 이자율로 은행에 맡겼을 때 이 85달러씩 나오는 것과 똑같은 수익률을 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950은 R분의 85가 됩니다. 요걸 곱하면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양쪽을 치환을 해서 R을 이쪽으로 곱해주고 950을 이렇게 옮겨주면 네, 이게 바뀌었죠. 이게 950이 밑으로 가야 됩니다. 950분의 85가 돼야 돼요. 그래서 R은 950분의 85가 돼서 0.0895가 되고요. 아니 잘못됐죠. 85%는 아닌데 제가 여기 문제를 제가 만들 때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8.95%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연구연금 문제입니다. 똑같이 연구연금 문제고요.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연구연금의 가격이 1250달러이고 이 상품의 수익률이 6.5%라면 매년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연구연금 등식을 도출을 해보면요. 이 1250달러를 은행에 6.5% 넣어놨을 때 매년 주는 이자만큼이 매년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똑같죠? 그러면 이제 1250에 6.5달러를 곱했을 때 나오는 가격이 매년 지급되는 금액일 테니까 6.5%를 곱해보면 매년 지급되는 금액은 수익률을 구하는 게 아니죠. 매년 지급되는 금액은 1250 곱하기 0.065를 하면 81.25달러씩 지급이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APR에서 EAR로의 전환입니다. APR에서 EAR, APR은 이제 그게 이제 기간이 얼마나 쪼개져 있든 그 이자율만 전부 더한 값을 말하고요. 이게 명시 이자율이라고 하죠. 그러면 실질 이자율을 저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칙은요. EAR 더하기 1이 1 더하기 그 APR을 그 우리가 분기 1년 동안 몇 번 지급받느냐는 거다. 분기 배당이면 1년에 4번 지급될 테니까 M이 4가 될 거고요. 반기 배당이면 2번 지급받으니까 2가 될 거고 월 배당이면 12가 1배당이면 문제 따라 다르겠지만 365 또는 36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좌우항을 정리해주면 이 EAR은 1 플러스 M분의 APR의 M승 마이너스 1이라는 그런 공식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어진 이 APR의 18%를 대입을 하고 매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12, M에는 1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면 1 플러스 0.15, 1.015의 12승 마이너스 1이 이 EAR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구하면 EAR은 0.1956, 그래서 19.5%가 되게 됩니다. 이게 연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항상 EAR이 APR보다 크다라는 점 또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APR과 이자율, 화폐 시점 간 전환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문제인데요. 현재 2만 달러를 명목 이자율 7.25%에 대출을 하였다. 이자율은 1할 계산되고 은행은 1년을 360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한다. 30일이 지났을 때 지급해야 하는 이자 금액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APR 요거는 이제 전에 잘못 썼던 건데요. 7.25%이므로 11이자율을 구하면 됩니다. APR은 전체 이자를 더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1이자라면 여기서 문제에서 나온 기준이 되는 1년의 일수 360으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요 7.25%를 360으로 나누게 되면 0.020139%가 나오게 돼서 1이자율이 구할 수 있고요. 이 이자율을 바탕으로 복리로 계산을 한 대출 금액의 32루 미래가치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금이 2만 달러였으니까 2만 달러 곱하기 1 더하기 0.00020139에 30승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32루 미래가치가 2만 120.95달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하는 건 31호 미래가치가 아니라 이자 금액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 금액의 미래가치에서 현재가치 2만 달러를 제거하여 이자 금액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자 금액을 구하면 120.95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11번 문제는 원리금 균등상환 문제입니다. 아니죠. 원리금 균등상환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부분을 수정을 못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EAR,
APR을 통해서 EAR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여기 명목이자율이라고 해서 APR이 나오고 유호 연이자율 EAR을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간별 이자율, 이 APR을 얼마만큼의 지급을 하냐에 따라서 그 기간만큼의 이자율을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기간별 이자율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기간별 이자율은 APR을 얼마만큼, 내가 1년에 몇 번을 배당받는 이자를 받느냐로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분기마다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4번 이자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목이자율을 4로 나누면 1.5%, 분기마다 지급받는 이자율은 1.5%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APR을 이용해서 EAR을 구해주면 됩니다. 저희 아까 말했던 이 공식, EAR과 APR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공식에 6%와 그리고 분기니까 4를, n에 4를 대입을 해주면 EAR은 6.14%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EAR과 APR은 어느 정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등식은 무엇인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기초연금, 기말연금, 그리고 이자율, 화폐 시점 간 전환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에 이자율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는 이 이자율을 구하지 않으면 이게 되게 n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오게 돼서 그게 비교하는데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명목이자율이 10%다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 거고요. APR이 10이다 라고 10%다 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각 투자한들의 미래가치를 구해보자. 그리고 가장 미래가치가 높은 것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인데요. A는 T는 0부터 매기초 250달러를 총 10회 지급한다. B는 6개월 후를 시작으로 6개월마다 연 2회 지급하고 125달러를 10년 동안 지급한다. C는 2,500달러를 10년 시점에 1회 지급한다. 이렇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자율이 1이 10%를 10%이잖아요. 저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거는 문제를 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0이 아닌 이상 이 어떻게 했든 첫 번째 A가 C보다는 가치가 높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10년 뒤에 1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치가 2,500달러밖에 안 되지만 이건 이자율을 반영을 안 해도 이자율이 0%, 그러니까 쭉 계속 물가가 같다고 치더라도 이 250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자율이 0일 때. 그렇기 때문에 A가 좀 더 A가 C보다 클 것 같은데 B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기초연금의 특징을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T는 0일 때부터 250달러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1기에 오는 게 아니라 0기에 오게 됩니다. 그럼 0기부터 이자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10기일 때의 미래가치는 이게 1기일 때 그냥 지급받는다. 기말연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자율 0.1분의 초항 250 그리고 1.1의 10승 마이너스 1을 해서 요게 등비수열의 합으로 써주고요. 그 다음 이게 1기가 아니라 0기부터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1 플러스 이자율을 한 번 더해서 1.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A 투자안의 미래가치는 4,382.79달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B 투자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 투자안은 기말연금의 특징을 이용하여 10년 후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기간별 이자율, 분기 이자율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 문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6개월 후를 시작으로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6개월 이자라기보다 연금이죠. 연금에 가깝죠. 6개월마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지급했을 때 총 20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려면 요게 아니죠. 요게 아니라 1.5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10%니까 10%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반기이자율입니다. 제가 그대로 그 텍스트를 다운을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10%를 반기마다 받으니까 2로 나눠서 그러면 기간별 이자율 반기 이자율이 5%가 되고요. 여기 5%씩 계속 받는 거잖아요. 125달러, 125달러. 그러면 이거는 20기에도 받을 거예요.
20개에도 125달러를 받습니다. 제가 여기는 표시를 못했지만 20개도 받습니다. 총 20회를 지급받기 때문에 초항이 미래일 때 125달러이기 때문에 125, 그리고 공비가 5%이기 때문에 0.05. 그래서 1.05에 20승 마이너스 1을 하면 이 비안의 가치는 4133.24달러가 되게 됩니다. 시안은 2500달러를 10년 시점에 1회 지급받는 건데요. 미래의 가치는 그때 그 당시 2500달러를 지급받는 거니까 그대로 2500달러인 거죠. 그러면 A안은 4382달러, B안은 4130달러, C안은 2500달러이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A이고 B, C의 순서로 미래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13번 문제는 이자율, 화폐 시점 간 전환, 그리고 연금의 미래가치 문제입니다. 나의 미래 계획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에서 12년 동안 일하고 이후 개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첫 6년 동안은 매년 7,500달러씩 저축하고 이후 6년은 매년 15,000달러씩 저축할 것이다. 처음 저축은 정확히 1년 후 시작한다. 또한 할아버지께서 오늘 취직기념으로 25,000달러를 보내주셨다. 연기라는 거죠. T는 0. 예금 계좌의 수익률이 9%이고 변화가 없다고 할 때 12년 후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나의 계좌 총액은 얼마이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현금으로 시간성에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기에 25,000달러를 받고 1, 2부터 2기, 3기, 4기 저축을 하는 거니까 사실 여기 앞에는 마이너스가 다 붙어 있어야겠죠. 네, 마이너스가 다 붙어 있고 이때 이제 만약에 계좌를 해지하기 때문에 이때 다 받는 거니까 이때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기부터 6기까지는 7,500달러씩 저금을 하고 7기부터 12기까지는 15,000달러씩 저축을 할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금액이 달라지는 구간, 연기일 때, 1기부터 6기일 때, 그리고 7기부터 12기일 때로 나눠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기에 한번 저축한 25,000달러입니다. 연기에 저축한 거는 또 따로 추가적인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복리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0.9%이기 때문에 1.09에 12승을 해주면 7316.61달러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1기부터 6년 동안 매기 저축한 7,500달러.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여기 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사용해서 초항이 7,500일 때 0.09%, 그러니까 9%, 0.09, 그리고 이제 여기도 1.09에 6승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6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때까지 모아진 이 6기의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복리 계산을 할 겁니다. 12기까지. 총 몇 회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1.09에 6승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곱해주면 94,630.38원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기부터 6년 동안 매기 저축한 15,000달러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사용해서 이자율분의 이제 초항 원금 12기 시점의 금액이죠. 그거를 이제 1.09 이자율의 기간 6승 마이너스 1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112,850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현금흐름 미래가치 FV1, FV2, FV3를 모두 합치면 12년 후 계좌 총액이 277,797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는 저희가 MRP, 채권 MRP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겁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이표체의 만기 수익률 문제인데요. 20년 만기 환매 불가능 채권을 구매하려고 한다. 액면가는 1,000달러이고 애뉴얼 쿠폰 레이트가 9.5%이며 반기마다 이자를 지급한다고 한다. 만약 투자자가 8.4 YTM을 요구할 때 적절한 채권 가격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이 역시도 이제 기간별 이자율을 구해보면 쿠폰 레이트이 9.5%인데 이것을 반기마다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 9.5를 반으로 하면 47.5 이것이 이제 4.75%인데 여기 이제 액면가 1,000달러의 이자가 되기 때문에 매 기 47.5달러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쿠폰 레이트 쿠폰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똑같이 8.4 YTM이지만 이게 반기마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YTM 요거를 반으로 또 나누면 그러면 4.2%가 반기마다 이자로 붙는 그 퍼센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선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표채 채권 등식 똑같이 있죠. 이 받는 이표 가격, 그리고 이자율분의 1,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이자율,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이죠. 만기 수익률분의 기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기 대입을 하면요, 47.5에 0.042를 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1 마이너스 1.042의 40승분의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요 앞에는 지금 이표를 쭉 받은 걸 다 합친 그 등비수열 합으로 다 합친 거고요. 요건 이제 원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요건 1000달러 액면가를 현재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1105.69달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채권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만기를 갖는 무이표채가 아래 주어진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하자. 각 채권의 YTM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 YTM을 구하는 방법은 1 플러스 YTM일 때 가격분의 액면가치 n분의 1승이 됩니다. 이 이유는요, 요 n을 양쪽에 이제 n승을 해주게 되면 요 n분의 1승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가격분의 액면가치는 1 플러스 YTM분의 n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모를 양쪽에 곱하면 가격에 1 플러스 YTM n승을 곱하면 액면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복리이자 계산하는 식이고요. 수익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리이자 식과 엄청나게 비슷하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YTM 를 구하기 위해서 이 n, 기간과 가격, 그리고 액면 가치를 대입을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만기 수익률이 가장 높냐라고 보시면 만기가 4년인 게 가장 이 YTM이 높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부터 3.5%, 2년은 4%, 3년은 4.5%, 4년은 4.75%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채권 가격의 변동 이유인데요. 또한 이자율 변동과 채권 가격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반년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만기가 5년인 채권이 있다고 하자. 쿠폰 레이트, 이표율이 각각 5%, 10%이며 YTM은 8%로 동일하다. 이때 YTM이 7%로 하락하는 경우 두 채권의 가격 변동률은 몇 %인가? 그리고 액면 금액은 100달러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주어줬습니다. 이때 이표채 채권 가격 등식을 저희 한번 확인해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수차례 확인을 했지만 받는 이자 금액 분의 만기 수익률 분의 1, 1 플러스 만기 수익률의 기간 마이너스 분의 1, 그리고 이 원금의 액면가 현재 가치, 요거를 구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요, 요런 이 등식을 활용하면 이런 YTN 변동 전후의 채권 가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 직접 해보면서 헷갈리지 않게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 핵심 내용은 변동 전후의 채권 가격을 이용해서 요 가격 변동률을 구하는 거고요. 가격 변동률을 구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산 가격을 분모로 해서 판 가격 분의 마이너스 산 가격을 하면 저희 가격 변동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기 5년, 이표율 연 5%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변동률이 4.38%가 되게 되고요. 만기 5년이고 이표율 10%인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률이 4.03%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표율이 큰 채권이 가격 변동률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시장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이표채의 만기 수익률 문제입니다. 잔존 만기가 8년이고 액면 금액 1000달러인 채권이 매년 6.5% 이자를 지급한다고 한다.
시장에서 요구 수익률이 8.2%라면 채권 가격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저희 이제 지겹게 봤습니다. 이표채 채권 가격 등식. 이 정도면 눈 감고도 외우면 됩니다. 현재 가치는 우리가 한 달에 받는 이자 금액 곱하기 이자율분의 1, 그리고 거기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이자율분의 기간승 분의 1 가로 닫고 이제 채권의 액면가를 1 플러스 만기수익률의 기간순으로 나눈 것. 이것이 이제 채권 가격을 구하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위에 있는 문제에 있는 숫자들을 대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채권 가격이 903.04달러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채권 수익률에 관한 문제이고요. 시장 이자율이 15%이고 액면가가 1000달러인 채권이 있다. 어뉴얼 쿠폰 레이시 10%이고 현재 잔존 만기가 8년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HPR을 구하고 YTM을 비교해보자 라고 합니다. 이 HPR이라는 건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라고 해서 보유기간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1년 동안 갖고 있다고 쳤을 때 1년 후에 내가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팔았을 때 얼마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이제 기대수익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수익을 구하는 방법은 자본이득과 이자수익을 더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자본이득과 이자수익 요거를 뒤에 보시면 두 가지 방법으로 요걸 이용하는 방법과 다른 이제 방법을 통해서 HPR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똑같이 이표채 채권 가격 등식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거는 저희가 첫 해에 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왜냐면 1년 후에 팔 가격은 1년 후에 샀을 때, 딴 사람이 샀을 때 그 가격에 산다는 거겠죠. 같은 가격에 사야 같은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P0 같은 경우에는 8번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이 되는 거고요. 1년 후에 사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7번, 이표를 7번밖에 못 받기 때문에 가로 안에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시장 채권의 올해의 현재 가치와 1년 후에 그 1년 후를 기점으로 한 현재 가치를 구해보면 각각 900달러와 908.72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이 HPR 등식이 있거든요. 자본이득 더하기 이자 수익을 하면 되는데, 자본이득은 이제 1년 후에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빼고 그걸 현재 가치로 나눈 다음 거기에 요 이자 수익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자 수익을 받은 걸 계산을 해서 이자율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연기 현재 가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요, 908.72 마이너스 900.65를 900.65로 나누고 900.65분의 100을 하면 0.9% 더하기 11.1%가 돼서 12%가 됩니다. 자, 이게 왜 12%가 됐냐? 앞에서 보시면 YTM, 이 시장 이자율이 12%입니다. 이 시장 이자율 YTM이 12%인데 왜 이게 같냐라고 묻는다면, 중간에 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1년 후 파는 가격과 시장 이자율과 같다, YTM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방법은 이제 HPR, 보유기간 수익률을 구하는 등식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있는 가격으로 이 재투자된 특정 기간 후에 재투자된 이자 플러스 원금을 T분의 기간분의 1승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된다는 건데요. 이 방법으로 대입을 해서 풀어도 똑같이 12%가 나온다는 점. 왜냐면 시장 이자율이 변하지 않았고 그 시장 이자율에 맞춰서 채권이 설정되었을 거기 때문에 YTM과 HPR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채권 가격의 변동 이유와 APR에서 EAR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인데요. 연 8% 이자를 6개월마다 지급하는 잔존만기 2년 국채가 있다. 현재 액면 발행되었다고 하자. 이 채권과 모든 조건과 위험이 동일한 채권을 액면 발행한다고 한다. 이때
반년 지급 채권의 컴파운딩 효과까지 고려한 동일한 액수의 이자를 연 1회 지급하려고 한다면 이 채권의 YTM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 이 반년 지급 채권의 컴파운딩 효과라고 했기 때문에 APR과 YTM 이거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먼저 액면 발행 의미는 이표율과 만기 수익률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YTM이 아마 이표율과 같을 건데 저희 이표율을 8%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개월마다 이표를 지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1 플러스 EAR은 1 플러스 M분의 APR의 M승이라는 요 APR에서 EAR로 바꾸는 공식을 활용해서 대입을 해주면 저희 반기마다 지급을 6개월마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받아서 2로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 플러스 4%의 2승 마이너스 1을 하면 EAR이 나오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EAR 즉 액면 발행되었기 때문에 YTM은 8.16%가 나오게 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는 비교기업에 근거한 가치평가 문제인데요. 주식회사 한양의 주당 순이익 EPS가 1.38이다. 비슷한 회사의 평균 PER이죠. 21.3일 때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한양의 주가를 구해보자. 모형에서의 가정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주당 순이익의 정의는요. earning per share라고 해서 기업의 순이익을 전체 유통 주식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PER의 정의를 확인을 하면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주당 순이익 부분에 요 유통 주식 부분에 기업의 순이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요걸로 이제 등식을 만들어 보면요. 주당 순이익이 분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분모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주가를 모르는 거죠. 주가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PER이 보통 그 비슷한 회사가 21.3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런 등식이 나오게 되고요. 주가를 기준으로 풀어서 나열을 해보면 29.394달러가 되게 됩니다. 이때 가정이 중요한데요. 비슷한 회사, 비슷한 산업군의 비슷한 규모의 회사는 가치평가 배수가 동일하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는 배당 할인 모형에 대한 문제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특별 배당 3.08달러를 1회 지급하였다. 이 주식을 11월 1일에 28.08로 매입하였고 배당 지급 직후 27.39에 매도하였다면 이 주식에 대한 수익률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총 수익률이 앞서 말한 그거가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률과 자본 이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요 수익률, 이 주식의 수익률을 구해보면 배당 수익률, P형분의 이제 이 배당 수익률이 있고요. 그 다음 자본 이득은 여기 P0분의 P1을 한 거에서 1을 빼야죠. 왜냐면 원래 그 P0 연기의 가격은 처음 샀을 때 그 가격만큼 빼줘야 얼만큼 자본이득이 생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이 부분이 이제 P0분의 그 D1 이 부분이 배당 수익률이고요. 배당 수익이고요. P0분의 P1 플러스 P0가 자본이득입니다. 대입을 해보면 28.08분의 3.08 더하기 28.08분의 27.39 마이너스 28.08을 하면 0.085일이 돼서 이 주식에 대한 수익률은 8.51%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22문제 가운데 14번을 제외한 21문제 문제풀이를 마쳤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관리 두 번째 과제풀이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몽이었습니다.